그러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제 동궁초 근무하는 교사는 이제 면수조로 이동 예정 김병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부산 에듀언 2.0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나서 선생님들께서 이것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중간중간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요. 지금 이제 저희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지금 댓글을 달아주시는 보조 강사 선생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 두 분 선생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중간중간 댓글을 보면서 선생님들 궁금한 점 뭐든지 이제 소통을 하면서 저희 연수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산 에듀언 2.0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부산 에듀원의 출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에듀원 지금 저희가 연수하는 부산 에듀원은 2.0이고요. 부산 에듀원 1.0이 있었습니다. 부산 에듀원 1.0은 코로나 때 저희가 이제 원격 수업을 했었잖아요. 그때 원격 수업을 할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부산 에듀원이 처음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에듀원은 학급 관리도 가능하면서 수업도 설계할 수 있고 화상 강의도 하고 문서 관리도 하고 그리고 콘텐츠 제작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갖춘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까지 운영이 됐던 부산 에듀원은 이제 저희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고 이제 원격 수업이 그렇게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게 되면서 이제 이 부산 에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에듀원이 2023년 작년에 부산 에듀원 2.0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에듀원 2.0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평소에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현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으셨을 겁니다. 저 역시 이제 현장 교사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실제 교육 현장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으신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돕기 위해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코딩 교육을 돕는 플랫폼을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저희가 제작한 게 아니고 플랫폼 자료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가 조금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제가 소개드리는 이 자료는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직접 교육 과정을 분석하시고 확인을 하셔가지고 함께 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 에듀원 2.0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에듀원은 초등 실과 소프트웨어 교육에 있는 실과 단원에 있는 모든 교육 자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6종 교과서 전체 17차시에 대한 교수학습 자료를 저희 부산 에듀원 지원단 선생님들께서 짧은 기간이지만 선생님들께서 교육과정을 분석하시고 거기 있는 교수학습 활동과 자료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그대로 코딩 실습을 하면서 수업 자료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에듀원의 장점이 뭐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부산 에듀원은 저희가 이제 실과 수업 같은 걸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수업 자료를 보여주고 나서 코딩 실습을 하려면은 코딩 플랫폼에 또다시 접속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플랫폼에 접속을 하면은 수업 자료를 왼쪽에 띄우고 오른쪽에서 바로 코딩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소프트웨어 수업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움을 드리는데 저희가 그런 목적으로 부산 에듀원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에듀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초등학교에 있는 출판사별 교과서와 동일한 단원 구성 및 활동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수업에 필요한 자료와 영상, 퀴즈, 그리고 엔트리 코딩 실습까지 모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좋은 점이 선생님들이 이제 사실 수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 학생들이 맞게 했는지 틀리게 했는지 그 부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자동으로 채점하는 자동 채점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과서 콘텐츠를 선생님들이 제작을 하실 때 실제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그대로 분석을 해서 그 내용과 동일하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실제 교과서를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큰 목표와 문제 상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수업을 하시더라도 교과서에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 내용이 충분히 충실히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수업 자료를 제작을 하다 보면은 뭐 이제 교과서에 있는 자료는 그대로 실으면 되는데 영상 자료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있었습니다. 출판사에서 영상 자료 같은 부분에는 저작권 때문에 이걸 이제 자유롭게 사용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렵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에듀넷 소프트웨어 교육 자료를 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듀넷과 협업을 해서 에듀넷에서 교육 영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용 협의를 맞춰 가지고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영상을 여기에 그대로 탑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플랫폼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다른 고민하실 필요 없이 수업 자료뿐만 아니라 이런 영상까지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수업 자료만 제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퀴즈 및 학습 활동 사례를 통해서 학습 상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왼쪽에는 블록 코딩을 설명하는 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바로 블록 코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직접 안내를 보면서 블록 코딩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트리뿐만 아니라 이제 블록 코딩 언어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크래치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혹시 스크래치로 자료를 만들고 싶으시다면은 스크래치로도 자료를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실 같은 데서 선생님들이 한 교실에 앉아 가지고 학생들이 만든 걸 쭉 보면서 이제 뭐 첨삭이나 튜터링 같은 걸 해 주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부산 에듀원에서는 교사가 실시간으로 여러 학생의 코딩 화면을 확인하고 직접 수정을 해 주실 수도 있고 피드백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이 장면이 제가 근무하던 그 동궁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들이 실제로 수업을 한 내용을 이제 지금 보고 있는데 학생들이 만든 실습방이 이렇게 다 뜹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6학년 2반 3번 학생이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그 학생이 만들고 있는 코딩 화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바로바로 수정을 해줄 수 있고 아니면 이 부분 틀렸다라고 안내를 해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미래엔 출판사 지원되냐고 질문하셨는데 6종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에듀원은 학습 결과를 상세하게 AI가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대시보드라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6학년 실과를 한 게 아니고 작년에 정보 영재 교육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수업을 했었는데 지금 이수한 학생은 영명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 학생들이 이수를 안 한 건 아니고 여기 이제 교육 자료에 있는 걸 전부 다 실습을 안 하다 보니까 제가 한 50%를 목표로 삼았었거든요. 지금 48% 정도 이제 완료를 했으니까 제가 의도한 것까지는 거의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 실행 횟수를 보시면 6,500회가 되어 있는데 이거 쉽게 말씀드려서 학생들이 엔트리를 6,500번을 만든 겁니다. 저희 학교 6학년 학생이 1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이 6,000번 엔트리 제작을 이건 죄송합니다. 이거 아까 파이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20명 저희 정보 영재 학생 20명인데 20명이서 6,000번 코딩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당 300번 넘게 코딩 실습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학생들이 실습을 하는 시간을 훨씬 더 늘릴 수 있고 집중도나 완성도도 많이 높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앨리스 코딩 프로그램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걸까요? 하는데 나중에 이제 추가로 안내를 드릴 건데 앨리스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80종 정도의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도 나중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롬북 지원됩니다. 웹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됩니다. 그리고 코딩 자동 채점 기능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코딩 실습을 하다 보면 선생님 이거 맞아요? 라고 질문하는 애들 진짜 많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가 일일이 돌아다니지 않더라도 학생이 제출을 누르면은 이제 정답이 맞는지 틀린지를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맞추면 토끼가 나오고 틀리면 거북이가 나오는데 학생들이 이 피드백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 토끼 나왔어 하면서 좋아하는 친구들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궁금하신 건 언제든 지금 여기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면 제가 답변 드릴 수도 있고 지금 보조사님도 답변을 대기를 하고 계시니까 보시고 질문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 건데요. 저도 이제 이걸 안내를 드리면서 매번 이걸 조금 더 편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엄청 고민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이 귀찮고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산 에듀원은 이제 접속 방법을 제가 좀 안내 드릴 건데 부산 에듀원 메인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메인 페이지는
부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공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회나 캠프 운영 같은 걸 사용하는 사실 허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부산 에듀원에 들어가시면은 각각 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모든 기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부산 에듀원에 접속하셔서 부산 에듀원에서 가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부산 에듀원에서 본인이 속하신 기관에 들어가셔서 그 기관에서 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는 이유가, 한 군데 페이지에서 모든 학교가 동시에 가입을 하다 보면은 일단 회원 가입이나 이제 회원 관리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고, 특히 평가 부분에서 독립된 평가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산 에듀원의 이제 아이디는 게스트, 학생, 교육자, 관리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학생으로 해주시면 되고, 교육자하고 관리자가 뭐가 다르냐라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교육자는 관리자하고 과목 생성하고 학생 관리 기능은 똑같지만 과목을 공개하고 관리하는 기능은 관리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나는 선생님이니까, 나는 교사니까 교육자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당연히 과목도 공개하고 관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나는 교육자지만 관리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본인이 이제 내가 약간 관리자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넓은 마음으로 본인이 관리자라고 꼭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 에듀원에 회원가입을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사가 아이디를 다 만들어가지고 일괄적으로 아이디하고 비번을 배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장점이 이제 관리가 편하고, 학생들이 뭐 회원 가입을 했니 안 했니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없지만, 이제 단점이 저희가 이제 아이디를 생성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들에게 개별 가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과목을 개설하고 얘들아 들어와서 여기 가입을 하렴 이렇게 안내를 하면 되는데, 사실 이제 중등이나 고등은 이렇게 가입을 하는 게 편한데, 지금 여기 계시는 초등 선생님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하다는 걸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생 개별 가입은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고, 교사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아이디를 생성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산 에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부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많이 사용하시는 검색 엔진에서 어떻게 검색하는지부터 일단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에듀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제일 위에 아마 부산 교수학습 센터라는 게 나올 겁니다. 이게 처음에 나오는 분도 있고 두 번째 나오는 분도 계실 건데,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아래쪽으로 내리다 보면 여기 부산 에듀원이라는 배너가 나올 겁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구글에서 검색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페이지가 다른 쪽으로 연결을 하는 링크 페이지다 보니까 이게 구글 검색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점 굉장히 좀 죄송하다고 생각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검색 엔진 부분에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은 공지사항으로 선생님들 이제 연수 등록부랑 만족도 조사가 뜨는데, 연수 등록부는 들어오실 때 한번 해주시고 연수 다 끝나고 나가실 때 또 한번, 이렇게 두 번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자 지금 질문하시는 분 계신데, 학교당 선생님들이 다 관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업무 부분에서 약간 예민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 부분이 하셔야 된다, 이건 저분이 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당 한 분이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이걸 사용하시는 분이 다 관리자다, 그래서 서로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등록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한 분만 계셔도 됩니다, 관리자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연수가 끝날 때쯤에 여기 메인 페이지에 여기 설문 만족도 조사가 보이시죠? 여기에서 만족을 하신 분만 만족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산 에듀원에 들어오시고 나면은 학교별 도메인이라고 뜹니다. 여기에서 클릭을 하시면은 학교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의 기관을 찾아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학교가 동궁초등학교인데, 동궁이라고 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셔서 각 개별 학교의 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후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간혹 어떤 선생님들께서 여기 메인에서 회원 가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메인 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은 선생님들이 여기에 이제 학생을 만드실 수도 없고요. 여기 이제 모든 학생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메인 페이지에서 도메인 검색을 하셔서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근무하시는 기관에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칠 때 지금 이제 조금 혼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수 등록부에 2번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1번 하시고 끝날 때 1번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정한 건 아니고요. 네, 연수를 하시는 분께서 그래도 시작과 끝을 조금 기록을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가지고 네,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시작 들어오실 때 1번 하시고 끝날 때 1번 하시고 그래서 등록은 2번 하셔야 되고 마지막에 만족도 조사는 마지막에 1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접속 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제 아이디로 이렇게 로그인을 했는데 공문으로 아마 관리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선생님들에게 공문으로 갔을 겁니다. 그걸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들께서 혹시 로그인을 하셨는데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나오는 경우는 작년에 에듀원을 담당하셨던 담당 선생님께서 비밀번호를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작년 담당 선생님께 연락을 드려가지고 선생님 죄송한데 저희 이제 올해 에듀원을 쓰고 싶으니까 요 관리자 아이디나 비번 알려주세요. 혹은 저를 관리자로 승인해주세요 하면 똑같습니다. 요 관리자 아이디로 들어오시나 선생님들께서 관리자로 승인을 받으시나 어쨌든 결과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관리자로 승인을 받으셔서 활동을 하는 것 추천을 드리고요. 카카오 로그인 안 되냐고 질문을 하시는데 다 됩니다.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여기 회원가입하는 방법이 카카오나 구글도 있고 여기 뭐 MS, 페이스북, 네이버, 뭐 깃허브 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어떻게 하시든 네,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은 되는데 저 작년에는 이제 초기 관리자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안내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걸 바꾸면 나중에 더 혼동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 초기 관리자 비밀번호는 그대로 놔두시고 선생님들 개별 계정을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그냥 관리자 권한을 그냥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학기 초에 아마 신학기 준비를 선생님들께서 동학년 모임도 하시고 이제 새 동학년끼리 다 헤쳐 모여가지고 이제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서로 어색한 시간 처음 가지시잖아요. 학년 부장님들도 공감을 하실 건데 처음에 모여가지고 요런 쪽지 만들잖아요. 이름 쓰고 옆에 핸드폰 쓰고 이제 선생님 이제 교육과정을 맡아주세요. 선생님 가를 맡아주세요. 이런 거 하시잖아요. 이때 선생님들께서 이메일 주소를 하나 더 받아주시면 됩니다. 요 이메일 주소를 받으셔가지고 요 이메일 주소를 선생님들이 이제 관리자로 로그인 하신 분이 위쪽에 기간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톱니바퀴 보이시죠? 요 기간 관리를 누르셔가지고 구성원 탭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 구성원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직접 입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동학년 선생님들이 많으신 분은 여기에서 일괄 등록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직접 등록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께서 이메일하고 이름만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선생님들이 일괄적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알림톡이 전송이 되니까 이건 조금 더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여기 맨 중요한 게 마지막에 권한을 관리자로 꼭 부여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관리자 권한을 부여를 해서 선생님들 가입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기관 관리를 클릭을 하셔서 기관 구성원에서 구성원 추가를 누르시고 직접 입력을 하셔서 여기에서 테스트 골뱅이 테스트.com 이름은 김연습이라고 이렇게 하시고 권한을 관리자로 주시면은 그 선생님이 요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셨을 때 바로 관리자가 됩니다. 지금 아마 추가됐다고 뜰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 선생님께서 로그인을 하셔서 학교 계정을 전부 다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과목을 개설하고 나서 학생들이 들어오세요 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목을 제가 만들고 나서 그 과목의 학생들의 일과를 등록하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계정 일과를 생성하고 그 일과를 생성한 계정을 과목에 등록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계정 생성은 한 가지입니다. 구성원 추가해서 일괄 등록을 누르시면은 여기 템플릿이 있거든요. 이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엑셀 파일 하나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런 엑셀 파일이 나올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일괄 등록하는 이 엑셀 파일을 선생님들께 일괄 제공을 하면 어떨까 하고 조금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들마다 학교 이제 아이디 부분에 들어간 학교 도메인이 다 달라서 제가 300개가 넘는 엑셀 파일을 다 제작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일단 안내를 드리지만 여기 이제 저희가 부산 에듀원을 활용하는데 협력 기관이 있습니다. 앨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앨리스에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제 앨리스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채팅으로 도움 요청을 하시면은 이거를 기관에서 아이디 일괄 생성을 지원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3월 그리고 9월 2달간은 선생님들이 좀 그런 협조 요청이 많을 건데 그걸 좀 신경을 써서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도 잘 제작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제 명진초로 이동하는 이름이 김병조라고 하는데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셔도 되고요. 뭐 어느 분에게 연락을 하셔도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아이디 생성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나중에 지원단이 오셨을 때도 이 부분이 가장 최우선으로 하도록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같은 경우에 이걸 6학년들 위주로 보통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S6101 골뱅이 뒷부분은 학교 도메인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년 일반 학생이 저희는 한 25명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학생들의 아이디를 많이 까먹거든요. 그때 학생들의 비번을 관리자가 바꿔주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비번을 바꾸려면 자기 걸로 로그인해서 바꾸거나 아니면 앨리스에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학생 수보다 조금 더 많이 생성을 하는 걸 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까먹은 학생이 있으면은 새로 이걸로 로그인 하렴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학년 2반도 만들고요. 들어가지고 이렇게 생성을 하시는 게 아마 이걸 해보신 분은 아실 건데 제가 지금 하는 걸 보셔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요거는 선생님들께서 하실 줄 아시는 분은 하시면 되고 이게 조금 어렵다 싶으신 분은 협력사인 앨리스의 요청을 채팅으로 하시면 혹은 저희 지원단 선생님들 지원을 나가실 건데 선생님들께 요청을 하면은 이렇게 제작을 해 주실 겁니다. 6학년 4반 1번 제작을 하고 요것도 이렇게 만들어서 30명씩 제작을 이렇게 하고 이름은 저희가 김학생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여기에 개인정보 이름이 지금 이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학생이 첫 로그인을 했을 때 이름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임시 비밀번호는 111-222-333A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자리가 넘어야 되고 여기에 영어 소문자 하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저장을 해서 여기에서 파일 업로드를 선택을 하셔서 방금 만드셨던 멤버스를 올려주시면은 네, 학생들 계정을 일괄 생성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학생의 계정을 일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과정이 저희 연수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연수자료를 보시거나 나중에 지금 이 연수가 나중에 이제 녹화가 돼가지고 다시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충분히 따라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정을 대량으로 일괄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이미 가입된 계정이 저희 똑같은 걸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미 가입된 계정이 100명이라고 뜨죠. 그래서 추가로 20개의 계정이 생성됐다고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새로 생성된 계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이 이제 로그인을 하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로그인을 하면은
여기 약관 동의를 하라고 뜨는데 여기 만 14세 이상입니다. 요거 학생들이 질문할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학생들이 질문할 때, 이거는 너희가 만 14세 미만인데 이걸 체크를 해야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성인의 개인정보 동의를 얻었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학생은 학생 스스로 개인정보 약관을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잖아요. 학부모의 동의를 구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너희 부모님께서 허락하셨어. 그러니까 너희 여기 체크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야 라고 저희가 도덕적으로 학생들에게 지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문에 첨부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라는 말이 보이는데 이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면은 개인정보 동의를 매번 받으시잖아요. 제일 처음에 이제 학교 홈페이지나 다른 SNS 같은 각종 온라인 교육 활동에 필요한 개인정보 동의를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우리가 여기에도 포함이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셔서 여기를 체크를 해달라고 학생에게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안 해도 학생들 여기 다 알아서 체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체크를 안 하면 안 넘어가지거든요. 여기를 체크하고 나면은 이름하고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이 여기에서 이름하고 비번을 바꾸도록 안내를 하면은 학생이 로그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앨리스 홈페이지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일괄 생성하는 게 선생님들이 이제 좀 복잡하고 힘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마찬가지로 구글 검색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 검색에서 앨리스라고 치면 앨리스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여기 고객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고객 문의를 남기실 수 있는 조금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나중에 앨리스의 협력사에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 이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들께서 계정 일괄 생성을 제휴 업체에 이야기를 하셔서 이렇게 뜨거든요. 제대로 되면요. 여기에서 이제 요청을 드린다. 어느 학교 누군데 학생들 6학년 몇 반부터 몇 반까지 아이들을 좀 일괄 생성을 해 주십사 하면은 아마 일괄 생성을 해서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학생이 개별로 회원가입을 하는 방법은 선생님들이 이제 과목을 다 만드신 다음에 요거를 아이들에게 가입을 하라고 하면 되는데 학생들이 아마 직관적으로 거의 이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에서 이용을 하시는 이런 회원가입 방법들을 그대로 이용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정을 생성을 하는 방법 안내를 드렸고요. 이렇게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이제 교실을 만드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것도 사실 이제 저희가 해서 드려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교과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것도 일단은 저희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교실을 구성하는 방법은 과목 만들기에서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오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지금 보시면은 부산 에듀원 메인 페이지가 있고 저희 학교 페이지가 있는데 항상 부산 에듀원 들어오셨을 때 왼쪽 위를 보시고 부산 에듀원이면 내가 있는 곳은 여기가 아니다 할 생각을 하시고 저희 학교 각자 소속된 학교에 가셔가지고 이제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목 만들기에서 여기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오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실 점이 작년에 없었던 건데 여기 언어 필터가 생겼더라고요. 근데 언어 필터를 지워 주셔야 검색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려서 이 부분 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을 하시는 교과서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과라고 치면 실과 6종이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저희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드리는데 현장 선생님들께서 직접 제작하신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드시느라고 굉장히 좀 고생도 많이 하셨고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만드셨으니까 좀 활용을 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비상을 제가 여기 참여를 해서 제가 비상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러오기를 누르면은 네, 끝났습니다. 이제 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1초 만에 만들어지는데, 요게 1초 만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학생이 지금 25명이 포함이 돼 있죠? 이 25명 예전에 있던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걸 과목 생성을 누르시면 1분 정도, 제 경험상으로는 1분에서 2분 정도 기다리셔야 과목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이 된 것 같거든요. 생성이 되는 동안 제가 댓글도 한번, 추가된 댓글을, 네. 더 이상 지금 이제 추가 댓글은 없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과목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요. 일단 기다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과목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 나면요, 수업 목록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과목이라서 여기 학생도 등록이 돼 있고, 이게 지금 다 공개가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이렇게 공개가 처음부터 바로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공개를 해주셔야 돼요. 네, 학생을 선생님들께서 일괄적으로 등록을 하셨을 경우에는 이걸 과목을 공개하지 않고 학생이 들어가면 그 과목이 바로 뜨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지금 학생 계정이다 보니까 안 된다는 분이 계신데요. 이거는 저희가 공문으로 안내 드렸던 관리자 계정을 이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작년 소프트웨어 담당 선생님께 꼭 말씀을 하셔가지고 6학년 아마 부장님이 이거를 담당을 하셨을 건데, 아이디를 받으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설이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보도록. 지금 비상이 있는 걸 만들어서 지금 안 뜨는 것 같은데, 다른 걸. 저희가 미래엔 교과서를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미래엔을 불러오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과목이 이제 생성이 되거든요. 지금 과목을 제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바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서버 상태에 따라서 좀 오래 걸릴 때도 있더라고요. 지금 제작이, 네, 아직 됐네요. 일단 저 제작이 조금 될 때까지 기다려보면서 PT 자료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목이 생성되고 나면은 과목이 처음에는 비공개 상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과목을 공개하기를 누르시면은 이제 과목을 학생이 가입을 해가지고 이 과목을 배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 과목에 들어가시면은 아래쪽에 구성원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구성원에서 구성원 추가를 누르셔서 아까 보여드리면서 하면 좋겠네요. 과목 생성이 지금 조금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생성된 과목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구성원이라 여기 클릭을 하시면 지금 이제 저희가 쓰고 있던 과목이라서 여기 학생들이 이렇게 다 나거든요. 여기에서 구성원 추가를 누르시고, 아까 선생님 만드셨던 엑셀 파일 기억나시죠? 그 엑셀 파일을 지우시면 안 됩니다. 요거를 여기 있는 학생들을 전부 다 불러오기를 하시면 됩니다.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과목 구성원 추가를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권한을 학생으로 두시고 등록을 누르면은 저희가 아까 일괄로 추가했던 그 학생들이 여기에 다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셔가지고 선생님께서 분반을 뭐 1반, 2반, 3반, 4반 나누셔가지고 일반 분반에서 구성원 추가하셔서 아까 만들었던 엑셀 파일에서 일반 부분만 복사를 하셔서 이렇게 관리를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분반을 나눠서 하면 조금 이제 학생 관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편한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의 이제 약간 기호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에듀원을
1년 동안 운영을 했을 때 제일 편한 방법은 아이디는 저희가 일괄 생성을 하고 과목 생성한 후에 학생도 일괄 추가한 다음에 학생들에게 아이디를 안내하면은 학생들이 로그인했을 때 그 과목이 바로 보입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회원가입을 다 한 다음에 반별로 조금 나눠서 하고 싶다 할 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분반 기능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제 반별로 지금 여기는 이제 학번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학번을 입력하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인증 아이디에 학번을 입력하셨으면 학번을 하셔도 되고 저는 그것보다는 여기 있는 이 아이디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하셔가지고 복사 2반 제가 2, 3, 4반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2반을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에서 구성원 추가 누르시고 아까 복사했던 6학년 2반의 아이디를 등록을 누르시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3반을 클릭을 하시고 3반을 전체 복사를 하신 다음에 구성원 추가를 누르시고 3반을 등록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똑같이 4반도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거를 이제 조금 빠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가 그대로 온라인에 영상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긴 합니다만 이 영상을 차근차근 보시고 매뉴얼도 같이 올라갈 거거든요. 매뉴얼 보시면서 영상과 함께 보시면은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과목 생성됐는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에서 생성하신 과목은 내 강의에 가시면은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아마 과목 만들기에 약간 과목에서 여기 지금 생성이 돼 있네요. 네, 지금 공개된 과목이라서 여기 뜬 것 같은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만들었던 비상 과목이랑 여기 미래행 과목 두 개가 보이시죠? 그래서 비상 과목을 아까 만들었던 과목이거든요. 여기서 공개하기를 누르셔서 공개를 하시고요. 공개하신 다음에 여기 구성원 가면 구성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죠. 저희가 방금 생성했어요. 그래서 생성한 과목을 보는 방법은 여기 내 강의에서는 바로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여기 기간 관리에 가셔서 여기에서 과목을 엘릭스 LXP에서 과목을 선택을 해 주셔가지고 여기에서 방금 만드셨던 과목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저도 지금 갑자기 바뀐 부분이 있어서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어쨌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대로 그대로 구성원 추가 누르셔가지고 만들었던 학생을 일괄 등록을 하면은 학생 제가 한 명 로그인 해 볼게요. S6430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렇게 학교 기관에 로그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학생 아이디로 1112333A였나요? 로그인 하면은 아까 똑같이 나오죠. 여기에서 동의를 하고 비밀번호는 그대로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고 이 학생이 로그인을 하는 순간 이 학생의 내 대시보드라는 여기에 들어가면은 내 학습에 여기 보시면 대시보드에 여기 비상이라는 과목이 바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은 너 어디 가입해 이런 거 할 것 없이 학생이 손쉽게 바로 과목에 들어오신 거 볼 수 있는데 여기 들어오시면은 아마 학생이 배울 수 있는 과목이 이렇게 목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목록에 저희가 만들었던 과목이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고 가입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제일 궁금하실 게 아마 이런 수업에서 코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원 하나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하는 소프트웨어에서 자료를 입력하고 출력하는 프로그램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학습 안내와 학습 목표가 이렇게 나오고 다음 하시에서 이렇게 저희가 영상을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볼 수 있게. 선생님들께서 아마 교사 대표로 이걸 보여주셔도 되고, 아니면 학생들이 아마 영상을 보고 싶은 경우에 학생 개별로도 이렇게 충분히 들어가서 집에서 복습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입력, 처리, 출력 과정을 제대로 연결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는 이런 퀴즈가 있는데, 이런 퀴즈도 많이 풀었다고 가정을 하고, 또 이런 퀴즈가 있는데 이것도 풀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이렇게 너무 제가 답을 몰라서 넘어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 상황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상황이 교과서에 나오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사실 보시면은 이 교과서 그림을 또 캡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광복한 해가 1945년이니까 광복 몇 주년인지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코딩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업으로 보여주고 나서 자, 또 엔트리에 접속하렴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넘기면은 블록을 조립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여기 스크래치가 나오는데 엔트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면은 실행을 하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현재 연도를 입력하라고 하면 78주년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왼쪽에서 이제 설명이 차근차근 나옵니다. 시작하기 밑에 있는 10번 반복하기 부분을 지워주시고, 뭐 자료에서 안녕을 묻고 대답을 기다리기 블록을 조립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라는 뜻이겠죠. 학생들은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설명을 보고 오른쪽에서 바로 코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왼쪽 설명 화면이 작을 경우에는 이거를 이렇게 늘려주셔도 되고요. 작은 모니터를 쓰실 경우에 이렇게 보다가 이걸 클릭하면 코딩 화면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클릭해주면은 다시 설명 화면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한 화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답이 틀렸잖아요. 이 상태에서 제출하기를 누르면은 거북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이제 답을 한번 빠르게 한번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도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학생들 나중에 코딩 지도하실 때 여기 점 하나 안 찍으면 틀렸다고 나옵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여기에 입력된 걸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글자를 입력해야 되는 부분에는 아마 여기 따옴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따옴표에 있는 이 글자에 있는 점까지 너희가 정확하게 입력을 해라. 선생님들 꼭 안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어려운 걸 골랐네요. 말하기입니다. 말하기 붙이고 빼기를 해야 되네요. 빼기를 또 붙이고요. 여기에 답에서 1945를 빼면 되나요? 이렇게 해서 시작하기를 누르면은 지금 2024년이니까 광복 79년이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제출하기를 누르면은 틀렸다고 나오네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년입니다라는 말을 뺐네요. 또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를 주년입니다. 네. 말이 좀 짧아서 저도 살짝 당황하긴 했거든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이니까 2024년이니까 79주년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다시 제출하기를 누르면 토끼가 나와서 정답.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훨씬 더 프로그래밍이나 코딩 같은 부분에서 훨씬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고, 학생들이 재미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 학생이 제대로 수업을 들었는지 듣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선생님들에게 많이 유용한 플랫폼이라서 꼭 선생님들께서 많이 활용을 하시기를 조금 안내를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과목 추가하는 것까지 말씀드렸고, 방금 추가한 과목을 초기 화면에 추가하는 것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목 선생님들이 이제 기관에 로그인을 하시면은 기관에 여기가 메인 페이지라고 하는데, 기관 메인 페이지에 이렇게 과목을 올려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비상이나 동화를 올려놨는데, 방금 만들었던 미렌도 여기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여기 미렌 이 과목을 공개를 하신 다음에 여기 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사용자 뷰라는 거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보이는 화면이고, 관리자 모드를 클릭하시면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관리자처럼 여기를 수정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 공지사항도 올리실 수 있고, 여기 과목에 과목 가져오기를 누르셔가지고, 저희가 아까 미렌이었나요? 미렌을
미래에 나오죠.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스크래치를 지워보겠습니다. 보여요. 예. 이렇게 하면 저희가 만들었던 미렌이 메인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자 뷰를 다시 누르게 되면은 학생들은 이제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아이디를 제공하지 않으시고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가입을 하렴이라고 만약에 안내를 하셨다면은 여기에서 이 미렌이라는 과목을 여기를 클릭해가지고 너희들이 가입을 해라라고 안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설정에 가시면은 여기 수강 방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무료 수강을 하면은 누구나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아마 기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초기 화면의 과목을 추가하셔서 학생들이 가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어떤 분께서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교수 지원단에서 만들었던 6종 교과서 말고 또 다른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고 또 앨리스 기관에서 협력을 해서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주는 자료도 지금 제가 알기로 90개 정도로 작년보다 좀 줄었거든요. 작년 120개였는데 90개 정도로 줄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만들었던 자료가 또 한 열 몇 개쯤 돼서 수적으로는 조금 줄었지만 질적으로는 또 훨씬 더 좋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또 조금 해보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학생이 과목 화면에서 수강하기를 이렇게 직접 누르면 학생이 직접 과목을 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댓글을 조금 보고 다시 한번 조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를 제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지금 댓글을 충분히 확인을 못 했는데 궁금하신 점 어쨌든 좀 질문해 주시고 아마 관리자 권한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 저한테 뭐 개별적으로 이제 메일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앨리스 기관에 요청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공문으로 나갔던 연구정보원 전화번호도 있거든요. 어디든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이 다르다라고 안내를 해주시면은 그렇게 초청을 해서 선생님들 권한을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 안 되시더라도 당하거나 분노하지 마시고 일단은 충분히 보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부산 에듀원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수업에도 활용할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도 어떤 부분에서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산 에듀원 같은 경우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실과 6종 교과서 전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이 자료를 부산에 계시는 현직 선생님들께서 직접 다 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이거를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을 했거든요. 혹시라도 자료에 어떤 뭐 부족한 점이나 틀린 점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측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언제든지 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단원 교육과정을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17차시 전체를 6종 교과서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를 충실하게 100% 반영이 되도록 특히 코딩 교육 부분은 전체가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과 소프트웨어 수업 교육을 하셔야 되는 분은 이 자료는 100% 조금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학년 자료 개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5학년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제작을 안 했고요. 5학년 자료는 아마 추가 자료, 보조 자료로 제작됐던 교과서 맞을까요? 아마 그 부분은 아마 요청이 있으면 또 지원단이나 그런 부분을 제작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자료 개발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으면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의논을 해서 이것도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블록 코딩을 왼쪽에는 설명, 오른쪽에는 코딩으로 해서 바로 할 수 있다라고
예를 드리고 싶은데, 이거 한 가지는 조금 말씀드릴게요. 원래 이제 저희가 작년에 앨리스랑 계약을 했을 때는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분석을 활용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엔트리에서 이제 다른 엔트리 플랫폼이 아닌 다른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블록을 활용하는 걸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안 됩니다. 또 언제 된다, 안 된다를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희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 활용하는 부분이 없지만 선생님들께서 혹시라도 동아리를 운영하실 때 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 블록을 활용하실 분이 계시면은 이 부분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먼저 염두에 두시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신 다음에 될 땐 활용하시고 안 되실 때는 미안하지만 이 부분은 엔트리에 접속을 해서 플랫폼을 이용을 해달라, 엔트리에 접속을 해서 이용을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에듀원 필수는 6학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5학년용 자료는 저희가 아까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 건데 저희가 교과 융합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지금 바로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엔트리를 처음 이용을 할 때 엔트리 이용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작년에 자료 2종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목 라이브러리를 선생님들이 불러오실 때 엔트리라고 치면은 부산 에듀원이라고 쳐야 되네요. 부산 에듀원이라고 치면은 저희가 만들었던 자료가 이 두 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등 엔트리 기초 교육 자료는 엔트리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엔트리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6학년 교과서는 아니고 창의적 체험활동 정도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과목을 만드실 때 이제 좀 이런 걸 하실 때 조금 궁금한 부분이 과목 두 개를 합칠 수 있나요? 라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두 개 선택하시면은 과목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과목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불러오게 하시면은 지금 만들었던 두 개의 과목이 합쳐져서 하나의 과목이 된 겁니다. 보이시죠? 이거는 지금 따로, 따로따로 과목이 만들어졌네요.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만드셔가지고 5학년 같은 경우에 요 자료를 제공을 하시면 되고, 나 엔트리 동아리를 운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여기 교과 융합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건 이제 다른 교과와 융합한 수업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엔트리에 있는 요 기능을 가지고 학교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 여기 있는 이 수업 목록은 학생들이 배우는데도 필요할 수 있지만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 요 자료들이 교사로서도 수업을 할 때 엔트리를 교과에 어떻게 융합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조금 포함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활용을 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엔트리랑 스크래치 같은 블록 코딩 언어를 지원을 하고 블록 코딩 언어뿐만 아니라 파이썬이나 자바, C, 그리고 HTML, 자바스크립트, CSS, 고 언어, 루비 언어, 스위프트나 코틀린 같은 현존하는 15종의 인기 프로그래밍 언어는 모두 실습이 가능합니다. 제가 요 부산 에듀원을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학교 학생들, 6학년 학생들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중등 정보영재 학생 받고 있는데 중등 학생들에게도 요거를 안내를 해서 파이썬 언어를 실습을 하는데 활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초등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이 혹시 엔트리 동아리 같은 거 만드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선생님들이 이제 엔트리의 학급 기능을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 엔트리 학급 기능을 이용하면 사실 누가 그걸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체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그런 선생님들께서는 여기 에듀원에서 콘텐츠를 직접 제작을 하셔가지고 엔트리 동아리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 아니면 저희가 만들었던 이 엔트리 자료를 저희가 만들었던 이 자료를 선생님들께서 동아리 자료로 이용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개발 환경을 설치하지 않고도 웹 브라우저만으로도 학생들과 프로그래밍 언어 실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들께서 이 크롬북 가능하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크롬북도 가능하고 갤럭시 탭 그리고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에서도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재의 단원 구성 및 활동을 활용 가능한데요.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제 질문하시는 것들 몇 가지가 지금 보이는데, 메인에서 앨리스 제공하는 강좌를 비공개로 돌릴 수는 없나요? 지금 요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관리자 모드에서 여기 있는 것들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삭제를 해주시면 그게 비공개가 되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등록하신 다음에 내가 공개를 안 하고 싶다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기본 공개 설정 같은 게 뭐 이건 지금 제가 이걸 비공개를 어디에 해야 되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선생님들께서 여기에서 삭제를 해서 너무 많이 뜨는 게 귀찮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 여기 알고리즘 좀 지우고 싶어요 하면 여기 알고리즘에서 삭제 누르시면은 지우실 수 있어요. 언제든 여기에선 추가를 나중에 다시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디버깅이 쉽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디버깅이라고 하는 게 학생이 틀린 부분을 저희가 이제 피드백을 해가지고 고치는 과정이죠. 그래서 틀린 건 틀렸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학생이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는 아직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피드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수업을 할 때 생각을 해보면은 엔트리로 학생이 제작을 했을 때 그게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는 데에도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을 많이 절약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블록형 언어 말고 텍스트형 언어를 이용하실 때 충분히 이런 부분들 장점이 많이 된다라고 드리고요. 지금 다양한 질문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시간이 돼서 좀 이 부분들은 나중에 또 추가로 채팅으로 안내를 보조강사 선생님께서 드리는 걸 생각을 하고 교육적 활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거를 정보 영재 학생들에게도 제공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이제 어떤 교육 과정을 이 플랫폼에다가 제작을 한 경우에 이거를 대량으로 배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왔었잖아요.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런 과목을 하나 제작을 하셨으면은 과목 제작 매뉴얼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 사실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지원단이나 연구에 지원을 하신 분이 바로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안내를 받으신 후에 제작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프로그래밍이나 코딩 실습 위주의 수업을 선생님들께서 직접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소프트웨어 학습 동아리, 학생 동아리나 교사 연수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영재 수업이나 그런 곳에서도 활용을 하실 수 있고, 선생님들께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실 수도 있잖아요.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우리는 나 파이썬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보고 싶다 할 때 여기 있는 교재들을 교육적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나중에 다시 올라갈 거니까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놓친 부분 있으시더라도 지금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료 교육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료들은 파이썬 자료들, 그리고 이거는 다음과 부트스트랩이라는 웹 개발 자료도 SQL 자료도 있고요. 그래서 앨리스 협력업체가 여기 이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교재를 제작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만약에 요 관련해서 조금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교재들을 가지고 오셔 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뿐만 아니라 좀 약간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머신 러닝이라든지 아니면은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 자동화 같은 것도 이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크래치도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 자바 프로그래밍, 처음으로 코딩을 도전하는 분들을 위한 첫 코딩이라는 자료도, 그리고 계속 보시면 뭐 여기 알고리즘, 파이썬으로 알고리즘을 배우는 교재도 있고, 머신러닝을 배우는 것도 있고, 딥러닝을 배우는
자료도 있습니다. 생활 코딩이라고도 유명한 교육 실습 내용이 여기 책으로 나온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알고리즘이나 아두이노 기초 배울 수도 있고요. 선생님들 웹페이지 제작이라든지 정보 처리 수학 같은 거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종현 수학연구소라고 해서 저는 이 자료가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들어왔지 좀 약간 궁금하긴 한데 수학연구소 자료도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제작이 궁금하신 분들이 여기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콘텐츠 제작을 가이드로 선생님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앨리스 이창한 매니저님도 접속을 하셨는데 저희 교육 담당을 도움을 주시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답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일반 생성하실 때 이메일 뒤에 골뱅이 부분은 임의로 생성하셔도 되는데 선생님들 학교 홈페이지 뒤에 골뱅이 뒤에 붙는 학교 이름.es.kr 도메인 있잖아요. 그거를 이용하시는 게 혼동이 가장 적으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수업 자료도 활용하실 수 있다. 그리고 중등 정보 자료뿐만 아니라 초등 정보 자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부산 에듀원 붙어 있는 이 자료 두 개가 여기 선생님들이 만든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엔트리 동아리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 그리고 영재 학생들에게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교과 융합 자료 그리고 엔트리 기초 자료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금 모집 기간 종료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창한 매니저님께서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충분히 처리를 해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읽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지금 이제 제가 준비한 연수 자료는 모두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자료를 이제 선생님들께서 묶음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안내를 해 주셨는데요. 과목을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이 생성을 하실 때 과목이 저희가 생성할 때 세 가지 형태로 생성을 하실 수 있거든요. 과목 만들기 하실 때 여기 과목이라는 걸 저희가 아까 이제 일반적인 과목을 불러가지고 과목을 만드시고 테스트는 약간 어떤 시험 같은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챌린지는 학생들에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 어디까지 한번 해볼래? 이런 것들인데 제가 했던 것 중에 조금 괜찮았던 게 파이썬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건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챌린지 목록에서 여기에 이제 수업을 추가하실 수 있어요. 챌린지는 여러 가지 수업의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수업을 가져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안내를 드리는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일단은 제작했던 콘텐츠를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 그걸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요걸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충분히 잘 활용을 해주십사 하고 안내를 드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기 전에 작년에 요 수업을 저희 학생들에게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 후기를 받았었거든요. 그 후기를 조금 보여드리면서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온 플랫폼을 학생들에게 사용을 하라고 하고 느낀 점을 여기 패들렛에 그대로 적으라고 했었거든요.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에듀온을 활용하고 나면서 이제 엔트리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학습 중간에 퀴즈가 있어서 더 재미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이 친구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에듀온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종류도 알게 됐고 이 친구는 복습을 해서 좋았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흥미를 느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가니까 없어져서 너무 아쉽다라는 거였고요. 중학교 때 에듀온 씁니다. 이거 제가 뭔가 안내를 했는데 이 친구가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엔트리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됐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활동이어서 인상 깊고 좋았다. 그리고 다양한 엔트리를 체험할 수 있었고 내가 원하던 것을 잘 표현할 수 있게 되어서 즐거웠다. 엔트리가 뭔지 잘 몰랐는데 실력이 좋아지고 모르는 언어도 많이 어려웠지만 배우고 나서 뿌듯했다. 그리고 이 친구도 한번 볼게요. PDF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었고
억지로 공부하면 기억이 안 남는데 자유롭게 익히면서 기억에 더 남고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였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어떤 의견을 보면은 더 재밌다, 즐겁다인데 이 친구는 또 조금 불편한 부분을 써줬어요. 내가 부족하거나 까먹고 잊어버린 부분을 잘 채우고 새롭게 알 수 있게 해서 도와주는 시간이었지만 렉이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 수업을 할 때 이거 약간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대체로 에듀원을 활용을 했을 때 훨씬 더 수업을 즐거워합니다. 재밌어하고 선생님 제가 어디까지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조금 더 일찍 나가는 학생들이 있고 이제 어려워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복습을 계속 해가면서 늦는 친구들이 또 그래도 끝까지 따라는 오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에듀원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실 때 수업에서 좀 앞서 나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은 이제 엔트리에서 자유롭게 만들어도 돼. 라는 추가 미션을 통해서 학생들이 수준별로 수업 관리를 하는데도 충분히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긴 연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동공초에서 명진초로 이동을 하는데 나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는 이 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여러 선생님들께 충분히 도움을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부산 에듀원 2.0 많이 활용을 해주시고 지금 아마 코딩 교육을 지금이 아니라 9월에 시작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수 들었지만 나중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부산 에듀원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서 이 부산 에듀원에 접속을 하시고 부산 에듀원 페이지에서 거를 찾아서 들어가는 거를 하시면 선생님들께서 아마 큰 혼란 없이 에듀원을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거는 모두 마쳤고 연수를 이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